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네. 거의 다 자소서를 쓰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래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자소서 항목 보면서 네. 짚어봐야 될 점 그리고 뭐 수정이 필요한 부분 스스로 네. 생각하는 기회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자소서 난이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500자라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네, 글자 수가 사실은 500자라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는데 네. 근데 오히려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저 500자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거를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 문항별로 아주 상세하게 가이드를 드릴 거니까 꼭 같이 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각 질문별로 물어보는 바의 대답을 명확하게 한 문장을 꼭 제시를 해주고 예. 그에 따른 이제 백업 경험들을 이제 적어주면 되는데 500자라는 글자 수 분량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담으려는 노력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에피소드를 담는 것보다 내가 문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논리적인 구조가 뒷받침이 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제가 각 문항별로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요즘 네. 회사들이 다 자기소개서 문항과 길이가 길어지는 추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500자만 물어본다는 얘기는 뭐 자소서 별로 안 보고 스펙 보고 뽑겠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꼭 이렇게 예. 다 이렇게 뭐 일반화할 수는 사실은 없겠지만요. 제가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굉장히 좀 잘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 예. 근데 금호 아시아나의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용 공고 자체도 지금 아직까지도 그룹 공채에서 조금 일반적으로 많이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자기소개서 문항도 각각의 500자 그리고 문항 자체가 사실은 지금 최근에 많이 변화하고 있는 이런 어떤 자소서 채용 트렌드를 많이 반영을 하진 않고 있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지원 전략도 저희도 같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예요. 예. 네,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물어본 바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근데 사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려잖아요. 이거 스펙을 많이 보는 것은 아닌지 이제 지원조차 안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꼭 지원은 해보실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당장 내일이니까 일단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꼭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문항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문항은 역시나 익숙한 친구죠. 지원 네, 동기 친구. 그렇습니다. 예, 이 친구는 굉장히 애증의 친구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네, 동기가 맞아요. 뭐냐. 네, 그쵸. 저도 동기가 있습니다만 회사에. 어쨌든 그 동기는 아닌 것 같고. 지원 동기에서 벗어나는 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금호 아시아나의 경우에는 지원 동기만 묻고 있어요. 자, 지원 동기만 묻고 있다라는 건 지금 최근에는 사실은 기업이 이제 CJ나 뭐 롯데나 뭐 마찬가지로 지원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많이 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금호 아시아나는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가장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베이스지만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기업에서는 인재를 채용을 할 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두 가지를 평가를 한단 말이죠. 일단 첫째는 역량에 대한 평가고 일을 소위 잘하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오래 다닐까? 그러니까 이 친구를 꼭 뽑아야 되는데 왜 꼭 우리 회사지? 조직 적합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예. 두 번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되 직무 역량도 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업은 사실은 퇴사율 자체가 회사에 굉장히 마이너스고요. 그러니까 채용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챙겨야 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네. 취업난이 너무 뭐 이제 심하고 사실은 어렵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1년 내에 퇴사율 역시 매년 최고치를 사실은 경신을 하고 그런가요?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지원자분들께 회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호 아시아나 제가 지금 좀 살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진부하다고 생각하시고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게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인재상과 비전과 미션 이런 핵심 가치에 관련된 키워드들은 꼭 분석을 하셔야 되고 네. 꼭 받아 적어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진지하고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인재상입니다. 즉 실제로 사실은 채용 설명회를 좀 가봐도요. 네. 열정, 집념, 꾸준한 자기 개발 이런 키워드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구성적으로는 회사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직무 수행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의 세 가지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500자니까 각각의 이제 글자 수 단위별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네, 일단은 인재상을 반영한 나의 직업적 가치관을 100자.
그리고 내가 쌓아온 직무 역량이 우직하게 일관되게 쌓아왔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시는 게 네. 100자. 그리고 지원하는 산업이 항공산업이다라고 했을 땐 최근 이슈와 관련된 나의 인사이트가 100자. 그리고 왜 아시아나인지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각각 100자씩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강조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항공산업을 선택한 이유는 우직하고 일관되게 쌓아온 저의 전문성을 조직 내 발휘해서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 생활을 성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보람되고 사명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와 같이 성실, 집념, 끈기 이런 키워드들을 꼭 녹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글자 수별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항목도 좀 이어서 살펴볼 텐데 네. 포부입니다. 네네. 포부는 제가 볼 때는 좀 중용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이사가 되겠다 이렇게 너무 과한 네. 욕심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네.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소박한 거 얘기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열정이 수도 없어 있죠. 보이고 맞아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은 과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결코 사실은 과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임원 달겠다 이런 네, 게? 네,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임원분들이 들어요. 위기의식 느끼시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다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CEO가 되겠다. 갑자기 뭔가 나는 그냥 임원이 되겠다. 사실 임원이 되고 싶고 CEO가 되고 싶은 거는 모든 신입사원분들의 사실은 로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뜬금없이 그냥 소위 발표만 한다고 해서 이게 논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실현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단계별로 어떻게 접근하겠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보려는 거고요. 예. 이것도 좀 꼭 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평가 기준은 여러분들 BSC 관점을 이해를 하시면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하세요. 네. 지금 BSC 관점이라는 거는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해서 예. 균형 성과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입사원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직원분들을 평가를 할 때요. 총 4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네. 이 4가지 관점이 외부적으로는 재무, 고객 만족,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프로세스와 학습과 성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어서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고민한 흔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소위 CEO가 되기까지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만족을 시킬 거고 내부적으로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좀 잘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입사 후 부분은 아마 일종의 역량 개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접근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입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가장 처음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10년 후에는 CEO가 되고 싶은지 임원이 되고 싶은지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적어주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한 2가지 정도 뽑아보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역량을 내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하고 쌓아서 결국은 기업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직무 관련돼서 조금 더 이걸 짚어드리면 예. 영업이다라고 한다면 거래 관계를 맺지 못했었던 분명히 신규 거래 지역이 있을 텐데 그 신규 거래 지역의 확보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기업 분석이 여기에 담겨져야 되는 거고요. 경영 지원의 경우에도 수익성이라든지 매출 검토라든지 관련된 어떤 경영진들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인지가 바로 이 입사 후 포부 문항에 적혀져 들어가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